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투기 오폭으로 포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포천 시민사회가 피해를 야기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오폭 사고의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 정치권이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포천시 노곡리 일대에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9명이 다쳤습니다. 백신 2건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이재민도 13가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여전히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당시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시 오폭 충격으로 주민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들은 나아가 전투기 오폭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주민 보상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훈련 중단 촉구, 진상규명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은 최우선입니다. 군사훈련이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편 포천 시민들은 오는 19일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주민 걸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한편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동두천에서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장수 사진과 전쟁 당시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동두천 의료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월 무료 장수 행복사진 촬영 봉사를 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장수 사진에는 호국 영웅들을 기억한다는 문구와 함께 태극기를 배경으로 제복을 입은 참전 용사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동두천 보훈회관 4층에서 진행되며 전시회가 끝나면 사진은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춘을 나라에서 불렀을 때 기꺼이 내어주시고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맹했던 젊음은 지금 없어졌지만 백발이 된 노인의 모습이지만 멋진 제복을 입으시고 그 존엄한 모습을 현재 그 영원한 사진으로 남겨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죠. 매년 한 우리 주민이 돌아가시면은 10년 후면은 우리 월남 참전 고엽제 전원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뜻깊은 장수 사진 전시회라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포천시가 이동면 주민에게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동면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시는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3월 6일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2025년 3월 6일 사고 당일 포천시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람입니다. 등록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아래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포천시는 이달 중 포천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감면 대상은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 100%입니다. 세계 정상급 컬링 선수들이 의정부에 모였습니다. 2025 LGT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지난 주말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열전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의정부 출신으로 지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개회식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13개국에서 참가한 104명의 선수단은 오는 23일까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때문에 최근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국 GM의 지속 가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GM 판매 차량은 모두 49만 9,500여 대, 이 중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41만 8,700여 대로 전체 판매 차량의 88%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GM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철수 가능성이 큰 것처럼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GM 노조는 근거 없는 철수설과 위기설이라며 최근 정치권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최근 한국 GM의 수익이 늘고 있고 한국 GM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준중형 SUV 공급 기지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 또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GM이 일부는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공적인 기관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참석 대신 영상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 예외 적용 시 미국 내 GM 차량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에서 생산된 차량은 자유무역지대인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시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산지다, 미국 차량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민규 한국 GM 지부 자문위원은 한국 GM이 수출 생산 위주가 아닌 내수 판매 주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철수를 예상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피크제는 연금 수급 초기에 지급액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이 될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한 뒤 연금 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이 7대1이 넘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7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입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올해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6일에만 전체 모집 가구 수를 넘는 628명이 접수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택 열람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전세 임대주택 500가구 모집도 늦어도 오는 4월 중 시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 단속을 위해 의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일 단위로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면서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신축 아파트 4만 7천 호, 내년에는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비사업 착공구역 62곳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관리해 2027년까지 9만 호가 차질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철도나 지하차도처럼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며 진행되는 공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점검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장기 도로 점용 공사장 60곳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사정협의회 차로가 추가로 점용된 것은 없는지, 횡단보도 같은 안전시설물 위치가 적정한지 점검합니다. 또 도로 점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장에는 CCTV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백일해를 비롯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4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염병은 백일해로 지난 2023년 35건에서 14,000건 이상 급증한 14,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두, 쯔쯔감 무시증 등 23종의 2급에서 3급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행성 이하선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등 14종의 감염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와 업종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시는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2차례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공유학교를 통해 공교육 확장에 나섭니다. 경기 공유학교 학점 인정형은 학교에서 편성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일종의 학교 밖 교육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는 김포와 부천, 의정부를 포함한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13개 과목을 개설해 시행합니다. 각 과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결과 학점이 관리되고 이수 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점과 학습 내용이 반영됩니다.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 28만 7천여 가구에 한파 대비 난방비 143억 6천여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이상기후로 계속되는 겨울 한파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도재해구호기금 154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